네, 안녕하십니까. 조도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8번째 시간이죠. 정보통신 프로토콜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전체 과목의 끝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어요. 조금만 더 힘을 내셔서 끝까지 집중하셔서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 풀어볼 문제가 프로토콜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 통신 프로토콜에 여러분들이 본강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뤘던 물대내 특세표응이라는 OSI 7계층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뒷부분에 OSI 7계층과 비교해서 다른 계층에 대한 부분까지 암기해야 될 부분도 좀 있는 자 그런 파트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컴퓨터 통신에서 컴퓨터 상호간 또는 컴퓨터 단말기 간의 데이터를 송수신하기 위한 통신의 어떤 규약, 약속, 프로미스라고 생각을 해라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게 바로 통신 프로토콜에 대한 개념이죠. 자, 프로토콜이라는 것은 통신을 할 때는 항상 A와 B라는 존재가 있어야 되고 A가 B한테 데이터를 보내고 B가 A한테 다시 데이터를 보낼 경우에는 둘 간의 어떤 규약이 규정되어 있어야 정확하게 오류 없이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통신 프로토콜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번 문제도 외울 때 제가 구이타 이렇게 외우라고 말씀드렸죠. 통신 프로토콜의 3대 구성 요소는 구문, 의미, 순서라는 의미의 타이밍. 자, 우리말로 이렇게 순서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구의순 또는 구이타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정답은 가번이 되겠고요. 자, 3번 문제는 프로토콜의 기능을 설명한 것 중에서 옳지 않는 것은 프로토콜은 항상 동기 제어를 해야 되고 역다중화라는 말이 조금 애매하죠. 자, 요약화 있어야 되고 요약화라는 말로 보니까 조금 생소하다 싶지만 영어 약자를 보니까 캡슐레이션 캡슐화 시킨다는 거 우리가 많이 배웠고요. 라우팅하는 존재 있어야 되겠고요. 답은 나번이 되겠어요. 프로토콜의 기능이 역다중화의 기능을 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의미겠죠. 자, 4번 문제는 역시나 송신기에서 발생된 정보의 정확한 전송을 위해서 사용자는 정보의 헤더와 트레일러를 부과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헤더가 앞부분이고 트레일러가 뒷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앞부분과 뒷부분 간에 하나의 꾸러미를 만들어 준다는 의미의 우리가 정보의 캡슐화라는 의미를 쓰고 있습니다. 정답은 다분이고 캡슐화를 영어로 이렇게 쓴다는 거와 다른 말로 요약화라는 말로도 사용되고 있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자, 이어서 6.2 단원의 OSI 7 계층에 대한 얘기죠. 우리가 어떻게 외웠습니까? 물대내 특세표응 또는 물대내 전세표응으로 열심히 외워갔는데 영어를 몰라서 틀리면 진짜 억울합니다. 자, 물대내 특세표응의 물이 뭡니까? 물리계층, 피지컬이 되겠죠. 자, 첫 번째는 전부 다 제대로 설명이 되고 있네요. 자, 물대내 대니까 데이터 링크 계층이니까 두 번째는 대가 되겠고요. 물대내니까 네트워크 계층, 그 다음에 특세표응이니까 트랜스포트 계층이 가고, 그 다음에 세표응이죠. 세션층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표현층을 영어로 프레젠테이션이라 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 어플리케이션, 응용 계층으로 이어지는 답이 답이 되겠습니다. 물대내 특세표응, 물대내 전세표응 반드시 외워둘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자, 이어서 2번 문제는 자, OSI 모델 중에서 각 계층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물대내 특세표용 중에서 각 구분 물어본다는 얘기죠. 자, 물리 계층은 전기적, 기능적, 절차적 기능을 의미하는 거 맞는 말이고요. 데이터 링크 계층은 흐름 제어와 에러 제어를 하고요. 네트워크 계층은 경로 설정 및 네트워크 연결 관리를 합니다. 자, 4번이 틀렸다는 얘기인데 전송 계층이 하는 일은 항상 키워드가 뭐가 나와야 돼? 그쵸? 종단간. 그죠? 종단 간의 데이터를 일관성 있게 전송한다는 말이 들어가야 전송 계층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정답은 라번이 되겠고요. 자, 3번 문제는 전송로 상의 정보 전송을 담당하고 역시나 오류 없이 정보를 전송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프로토콜의 계층 이름은 바로 데이터 링크 계층입니다. 결국 흐름 제어와 에러 제어를 하는 부분이 데이터 링크 계층이라는 개념을 알아두시면 역시나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고요. 자, 4번 역시나 OSI 7계층 중에서 양종점 간에 이게 방금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두 종단 간에 이런 말 양종점 간 또는 종단 간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뭐다? 전송 계층이다. 저렇게 키워드로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회화의 기능과 또 소동기점, 대동기점, 그리고 체크점. 회화라는 말이 나오는 게 키워드라 그랬었죠. 회화라는 말이 나오면 키워드로 세션층을 여러분들이 외워두시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어서 6번 문제 역시 OSI 7계층과 이와 관련된 표준으로 서로 옳지 않게 연결된 것은 자, 물리 계층에서는 RS-232C가 있고요. 데이터 링크 계층은 HDLC 프로토콜, 그리고 네트워크 계층은 X25가 되겠죠. 전송 계층은 ISDN이 아니라 TCP 또는 UDP라고 되어 있죠. 자, 요거 외워주시면 되겠고 정답은 라번이 되겠어요. 자, 지금 우리 어디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문제풀이 바로 앞 페이지 보시게 되면 6.2 단원의 OSI 7계층 구중에 물대내 특세표용이라는 도표가 있고 그 위에 그 밑에 레이어 1부터 해서 쭉 넘어가면서 레이어 7까지 응용 계층까지 설명이 되고 있어요. 각 부분의 마지막 점에 보면 이런 부분들이 다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물리 계층은 RS-232C, 그리고 데이터 링크 계층은 HDLC, 네트워크 계층은 X25, 그리고 전송 계층은 TCP 또는 UDP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 나와 있으니까 잘 체크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7번 문제는 데이터 링크 계층에 대한 설명을 물었죠. 자, 틀린 것은 물었습니다. 자, 틀린 거 찾기가 좀 더 힘들어요. 그죠? 자, 데이터 링크 계층에 틀린 것은 그랬는데 찾는 거는 다른 계층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찾아주면 되겠죠. 정답은 다번. 그쵸? 데이터 링크 계층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다 몰라도 우리가 키워드로 종단 시스템 간의 엔드-투-엔드 이 말 나오면 반드시 무슨 층이다? 전송 계층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나머지를 몰라도 틀린 것은 다번이라고 바로 보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어서 X25 패킷 교환 네트워크라는 단원의 6.3 단원을 보도록 하죠. 자, 6.3 단원에 나오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도표를 OSI 7계층하고 비교해서 보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물론 다음 6.4 단원도 마찬가지겠지만 6.3 단원의 X25 패킷 교환 네트워크의 첫 번째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OSI 7계층의 물대내 특세표 응하고 좌측의 X25는 물푸패, 다시 말해서 물리 계층, 프레임 계층, 패킷 계층 세 단계가 있고 물리 계층이 OSI 7계층의 물리 계층과 똑같고 또 OSI 7계층의 데이터 링크 계층에 속하는 것은 X25의 프레임 계층이고 네트워크 계층에 속하는 것은 X25의 패킷 계층이라는 거 이걸 비교해서 알아두셔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1번 문제는 공중 데이터망에서 패킷 형태의 DT와 DC의 인터페이스 규격을 포함하고 있는 국제전기통신연합 ITU에 권고하는 X25가 되겠고요. 자, 이러한 X25의 특징은 사용자 역시 DT와 그리고 DC 간의 데이터를 교환하는 절차를 정의하는 게 바로 X25의 특징이 되겠죠. 그래서 DT와 DC 간의 접속 규격을 ITU-T에서 공중 데이터망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디지털망에서 사용하는 게 X25다. 그래서 ITU의 그 시리즈 중에서 V 시리즈와 X 시리즈를 구별할 때는 X 시리즈는 주로 PSTN입니다. 공중 전화망이죠. 아날로그망이라는 의미고요. X 시리즈는 대부분 디지털망이에요. PSDN, 공중 데이터망이라는 거 구별해 두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자, 이어서 3번 문제죠. 자, X25의 ITU 표준으로 자, 호스트 시스템과 패킷 교환망의 인터페이스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능이 포함되고 있지 않는 것은 그랬죠? 방금 우리가 그림에서 보셨다시피 X25는 1층이 물리 계층이고 2층이 프레임 계층이죠. 프레임 계층, 3층이 패킷 계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포함되지 않는 것은 가번의 전송 계층은 OSI 7계층에 포함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이게 좀 헷갈렸던 문제가 다번이 여기 문제에서는 링크 계층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프레임 계층이라고 말을 보통 하죠. 그래서 프레임 계층이라는 말이 링크 계층이랑 같은 말로 보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도표 바로 밑에는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물리 계층을 다른 말로 물리 레벨 프로토콜을 하고 프레임을 다른 말로 링크 프로토콜이라고 한다는 걸로 적혀 있으니까 링크 계층과 프레임 계층 똑같은 말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거 몰라도 가번의 전송 계층은 물대내 전세표용에 속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X25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구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4번 문제. OSI 계층의 네트워크 계층에 해당되는 X25의 계층을 역시나 물었어요. 그러니까 X25의 그러니까 OSI 계층의 물대내 특세표 응 중에서 네트워크 계층에 속하는 X25의 계층은 뭐냐 그랬으니까 물대내의 네트워크 계층은 패킷 계층하고 같이 라인이 연결되어 있죠. 정답은 가번이 되겠죠. 결국 여러분 교재 이제 문제풀이 바로 앞 페이지에 나와 있는 큰 갈로 3번에 있는 도표 있죠. 그 도표에서 OSI 7계층과 X25의 계층을 비교해서 알아두는 게 중요하다는 말을 다시 한 번 더 드립니다.
자, 그래서 5번 문제는 비트 동기 제어 프로토콜 중에서 역시 X25의 패킷 교환망의 표준의 한 부분으로 역시 ITU-T에서 ITU-T 국제전기통신연합에서 개발되어진 것은 라삐라고 우리가 배웠었죠. 라삐라는 용어 잘 나오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어서 6번 문제를 보면 X25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통신망에서 패킷 교환을 위한 데이터가 아닌 것은, 자, 이거는 3단계로 우리가 이어지죠. 맨 처음에 홀을 먼저 설정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홀을 제거하게 되겠죠. 중간에 데이터 전송이 일어나면 되니까 정답은 가번이 되겠죠. 자, 설정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전송하고 그 다음에 그 설정했던 것을 다시 제거, 해제하는 역할로 순서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6.4단으로 넘어갔죠. 6.4단어는 TCP/IP. TCP/IP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프로토콜이면서 우리가 오늘날에 사용되는 인터넷 프로토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터넷 프로토콜 아키텍처를 구성하는 4계층이 아닌 것은, 자, 인터넷 프로토콜의 계층은 전송 계층, 인터넷 계층, 링크 계층, 그리고 또 하나 뭐 있죠? 그죠? 응용 계층까지. 그래서 이 부분도 OSI 7계층의 물대내 특세표 응과 그리고 인터넷 계층의 4계층을 연관지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자, 우리 교재 바로 앞에 이제 다시 여러분들이 넘겨보시게 되면 갈록 4번에 큰 도표의 오른쪽에는 물대내 전세표 응이 나와 있고 왼쪽에는 OSI 7계층의 물리 계층과 데이터 링크 계층에 속하는 게 TCP/IP 계층에서는 링크 계층에 속하는 거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계층은 인터넷 계층, 다시 말로 IP 계층, 그 다음에 전송 계층은 TCP/UDP 전송 계층, 그 다음에 세션층, 표현층, 응용층이 응용 계층에 속한다는 거. 자, 그러니까 이번 문제는 이 네 단계를 물었으니까 첫 번째가 이제 링크 계층에 속하겠고, 그 다음에 IP 계층, 다시 말해서 인터넷 계층, 그 다음에 이제 TCP, UDP 계층이니까 응용 계층은 그 TCP, UDP 계층이니까 이 부분이 바로 전송 계층이죠. 이게 TCP UDP 계층이라 그래서 이게 전송 계층이고 마지막 응용 계층까지 이렇게 해서 네 단계가 필요하죠. 표현 계층은 인터넷 프로토콜에서는 없습니다. 그죠? 정답은 가번이 되겠고요. 자, 이번 문제는 TCP/IP 프로토콜의 IP 계층에 대응하는 OSI 참조 모델의 계층이 뭐냐? 그러니까 IP 계층에 대응하는 것은 OSI 물대내 특세표용 중에서 네트워크 계층에 속하게 되겠죠. 정답은 다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3번 문제 TCP/IP의 역시 응용 계층 프로토콜과 관련이 없는 것은, 결국 TCP/IP도 그렇지만 우리가 물대내 특세표 응의 응용 계층도 그렇지만 고객 서비스하는 단계죠. 그러니까 고객 서비스하는 단계에서는 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는 파일 전송 프로토콜과 이메일을 보낼 수 있는 SMTP 프로토콜, 그리고 원격 접속할 수 있는 텔넷 프로토콜까지 필요하겠죠. 정답은 가번이 되겠고요. 이거 한번 적어볼까요? 자, 이거는 이메일을 전송할 때 사용되는 프로토콜이고, 얘는 파일을 전송할 때 사용되는 프로토콜이고요. 텔넷은 뭡니까? 원격으로 접속할 때 원격 접속 프로토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적는다면 SMTP의 반대 의미 POP라는 거 있어요. POP가 뭐냐면 이메일을 수신할 때, 그죠? 보내는 게 아니라 받을 때 사용되는 프로토콜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자, 4번 문제는 인터넷 프로토콜로 사용되는 TCP/IP는 4개의 계층으로 구성되고 있죠. 다음 중 3계층의 트랜스포트 계층에서 사용되는 프로토콜이 아까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쵸? UDP라고 그랬었죠. UDP. 정답은 라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TCP와 UDP, 그러니까 UDP는 TCP의 형이다. 뭐 이렇게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TCP와 UDP는 거의 비슷한 건데 UDP의 기능이 훨씬 더 낫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는 역시나 인터넷 프로토콜의 주요 임무가 아닌 것은 호스트 간의 주소를, IP니까 주소를 지정해야 되겠죠. 패킷을 잘라주는 역할도 하고요. 전송 경로의 논리적 관리도 해줍니다. 자, 패킷의 안정성에 관여는 하진 않습니다. 정답은 라번이 되겠고요. 자, 호스트의 물리적 주소로부터 역시 IP 주소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토콜을 우리가 RARP라고 하죠. 이거는 외울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여러분 교재의 그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교재의 문제의 윗부분에 보시게 되면 갈로 3번에 인터넷 계층의 동그라미 1번에 IP, 그 다음에 ICMP, IGMP, ARP, 그리고 5번에 나오는 RARP에 대한 문제가 여기서 나온 건데,
좀 오래전에 나왔었어요. 그죠? 나왔지만 이렇게 한번 나왔던 문제는 또 한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통해서 이 RARP를 정확하게 좀 암기해 달라는 거 부탁드리고, 그 바로 위에 있는 ARP라는 것도 주소 분석 프로토콜로서 두 번이나 나왔기 때문에 ARP의 의미도 정확하게 외워두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자, 좋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프로토콜에 관련된 문제와 또 OSI 7계층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봤는데, 최근 들어서 이 OSI 7계층 관련 문제는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니까 이 OSI 7계층에 관련된 모든 부분은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어떤 형태의 문제가 나오더라도 맞출 수 있도록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어서 막바지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죠? 다음 시간에는 국강, 정보통신망과 인터넷 부분은 좀 가벼운 내용이니까 가벼운 내용 본 강의 잘 들으시고 또 체크 문제 풀이 강의에서 또 열심히 따라와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더 즐거운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